2번 거주자 을의 26년도 기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다. 을은 주식사 B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26년도 6월 30일 퇴직했대요. 제시된 금액은 원천 이수하기 전의 금액이다. 임원 퇴직 소득의 한도 초과 근로소득 해당액을 계산하시오. 자, 을의 그러니까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법인세법상 한도 초과든 소득세법상 한도 초과든 근로소득이 되는 거죠. 그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냐 이걸 물어봤어요.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서 얼마를 받았다고요? 2억 6,200만 원 받았고 별도로 퇴직유로금 얼마를 받았다고요? 나왔네. 그러면 일단 퇴직유로금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퇴직유로금은 그냥 퇴직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초과해서 받은 거니까. 이거는 법인세법상 한도 초과 송금, 불산입, 상여 받는 쪽에서는 근로소득 얼마 일단 무조건 얼마가 800만 원이.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해서 받은 금액. 자, 그 중에서 한도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이게 언제 입사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2018년도 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가지고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1억 원의 총 금액을 수령했대요. 그러면 2018년도부터 근무했으니까 그러면은 2012년도 1월 1일 이전은 존재하지 않네요. 그죠? 얘는 무조건 이제 2012년도 1월 1일 이후니까 바로 뭘 계산하면 되겠어요? 한도를 바로 계산하면 되겠네. 한도를. 왜냐면 그 2억 9,200만 원이 전부 다 언제 거니까 2012년도 1월 1일 이후에 근무기한 때문에 받은 거니까요. 자, 근데 한도를 계산하려고 했는데 한도가 2019년도 12월 31일 시점부터 해가지고 소급 3년간의 연평균 총 금액인데 소급 3년을 근무하지 않았어요. 몇 년간밖에 안 됐어요. 지금 2년간밖에 근무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쵸? 그랬죠? 그러면은 그 2년간의 평균액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1년밖에 안 쓰면 1년간의 연평균 총금액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 2012년도부터 2019년도 말까지 매년 2년간 1억씩 받았으니까 연평균 총금액 2019년도 12월 31일 시점 해가지고 소급 3년인데 그 안에 2년밖에 근무 안 했으면 2년 동안의 연평균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연평균 총금액이 얼마라고요? 1억. 2019년도 말 시점에서는 연평균 총금액이 1억. 이거의 몇 퍼센트? 10% 곱하기. 그러면은 2019년도 말까지의 근무 기간 24개월을 10일 그러니까 2년이죠. 2년. 연으로 해서 2년 곱하기 몇 배? 3배. 그리고 자, 그리고 그다음에 퇴직을 했는데 퇴직할 때 내용 보면은 3번에 보니까 2020년도 1월 1일부터는 매년 얼마씩 받았어요? 지금 1억 5천만 원씩 매월 균등액으로 25년도 말까지. 근데 26년도에는 9천만 원의 총 금액을 쏠 때 그러면 자 3년간의 총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2016년도는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6개월 동안 얼마고요? 지금 9천만 원. 자, 그 다음에 1억 5천, 1억 5천 그게 지금 매년 균등액이니까 1억 5천에 2.5를 곱하면 되죠. 2년 6개월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이게 6개월 치니까 3년간의 총 금액인데 3년간의 총 금액을 3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건 6개월 치고요. 그러면 1억 5천은 1년 치니까 얘는 똑같이 계속 1억 5천씩 받았대요. 곱하기 2.5년 하면 되죠. 요거를 매수로 나누면 돼요. 3년으로 나누면 이게 지금 퇴직 전 3년간의 연평균 총금액. 퇴직 전 3년간의 총금액 다 구한 다음에 걔를 3으로 나눠서 연평균 총금액 구한 거죠. 이거 곱하기 10%. 자, 곱하기 2020년도 이후에는 월수가 2020, 21, 22, 23, 24, 25, 6년하고 6개월. 그렇죠. 6년 6개월이니까 그냥 바로 6년 6개월을 12로 나눌 거니까 어차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6.5년 하면 되죠. 6.5년. 6년 6개월, 6년하고 6개월이니까 6.5년 곱하기 얘는 몇 배? 2배. 요게 한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3년간의 금액이 이게 최근 6개월 그리고 그 전에는 연 1억 5천으로 계속 균등액이니까 월 균등액이니까 1억 5천만 원 곱하기 2.5년 이렇게 하면은 퇴직 전 3년간의 총 금액 나누기 3 연평균 총 금액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한도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한도 금액이 2억 얼마가 돼? 6,150만 원이 되는 거죠. 얼마를 자 그럼 한도 초과 얼마?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해서 받은 금액이 얼마인데요? 2억 6,200만 원? 2억 6,200만 원. 근데 한도가 2억 6,150만 원. 한도 초과 50만 원밖에 안 되네. 그럼 임원퇴직 소득 한도 초과 금액은 퇴직 유로금은 무조건 법인세법상 한도 초과니까 소득세법상 한도 초과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얘는 법인세법상 한도 초과죠. 그래서 한도 초과 금액이 850만 원 되겠습니다. 한도 초과 850만 원. 요구사항 2번은 퇴직소득 과세 표준을 구하래요. 이때 퇴직소득 금액을 얼마라고 가정하라고요? 2억 2,900만 원. 자, 퇴직소득 과세 표준은 뭐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환산 급여를 구하면 돼요. 환산 급여를 구하는데 퇴직소득 금액을 얼마라고 가정했어요? 지금 2억 2,900만 원. 얘를 여기서 그래도 공제에 몇 년 근무했느냐? 근무를 2018년도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2018, 19, 20, 21, 22, 23, 24, 25. 그죠? 그러면 8년하고 6개월 더. 그러면 9년 한 거잖아요. 9년. 1년 미만은 1년으로 보는 거니까 9년. 그럼 거기 9년짜리 그래도 5년 초과 10년이야. 5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곱하기 4죠, 4. 그죠? 그러면 얼마 되는 거예요? 800, 500 합계 1,300. 그래도 공제 빼고 그다음에 곱하기 자 퇴사 직전에 월 평균 금액 구하려니까 얘를 근속 연수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근속 연수가 지금 몇 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8.8년하고 더내 9년. 1년 몇 1년이고 9년 나눈 다음에 걔를 12로 곱해주게 되면 이게 퇴사 직전에 월 평균 금액을 12개월 동안 받았을 때 1년 동안에 총 금액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이게 2억 8,800 환산급여. 환산급여 공제는 표가 주어집니다. 환산급여 공제가 1억 초과 3억 이하잖아요. 6,170만 원 플러스 1억 초과분 1억 초과되는 금액이 1억 8,800만 원에 45%. 그 표에다 집어넣으면 환산급여 공제가 나오는 거고요. 환산급여 공제가 1억 4,630만 원. 그래서 퇴직소득 과세 표준 금액은 1번에서 2번을 뺀 금액이 퇴직소득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1억 4,170만 원 되는 겁니다. 됐죠? 사업 속의 총수익 금액을 또 물어봤는데 그거는 별개로 보니까 퇴직 후에 군사 임대업을 개시했고요. 소유하고 세채 중에서 한 채를 임대했대요. 주택 임대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다. 임대 기한이 26년도 8월 1일부터 계속 빌려줬고요. 임대 보증금 받은 게 있고 그것 때문에 이자 수익이 100만 원 발생을 했고요. 월 임대료 200만 원에 주택의 취득가액이 7억이 있네요. 그리고 소유한 주택은 모두 2억을 초과했으니까 소형 주택이 아니죠. 자 그러면은 총수익 금액 물어봤잖아요. 사업 속의 총수익 금액 임대료 간주 임대료 계산하시면 되고요. 월 임대료가 자 총수익 금액 (200만 원) 곱하기 언제 했죠? 8월 1일 나니까 8, 9, 10, 11, 12 5개월 1,000만 원. 주택 세채 계산 보유하고 있고요. 보증금 받은 금액이 3억을 초과했으니까 3억을 초과하는 금액인 2억에다가 바로 적수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죠? 8월 1일부터 그러니까 184일에서 31일 빼면 되죠. 153일. 적수 계산이니까 365로 나누고 이거에 몇 퍼센트만 과세하기로 했어요. 60%만 과세하기로 했죠. 곱하기 3점 전개기부자율. 그리고 이거 운용으로 인한 주택 임대보증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 수익 얼마? 이게 이제 간주 임대료가 되는 거죠.
그죠? 간주 임대료 계산해 보니까 간주 임대료는 얼마 나오는 겁니까? 83만 6천 원. 그래서 총 수익 금액은 1,083만 6천 이렇게 되는 거죠. 총 수익 금액이. 됐습니다. 문제 2번 이렇게 정리했고요. 문제 3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거주자 갑의 퇴직소 산출세액을 구하시오. 그냥 일반 직원이네요. 2019년도 1월 1일 날 입사해서 2026년도 12월 31일 날 퇴직했대요. 그래서 퇴직금 얼마를 받았다고? 1억 6천? 그러면 그냥 바로 퇴직소득 그때 받은 금액이 전부 다 퇴직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과표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과표는 퇴직소득 금액 이제 과표는 환산 급여라는 거에서 환산급여 공제를 빼면 되고요. 그러면은 환산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환산급여는 일반 직원이니까 환산급여는 그냥 받은 금액 있잖아요. 퇴직 그게 바로 퇴직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1억 6,300만 원. 거기서 뭐 뺀다고요? 근속연수 공제. 자, 언제 입사해? 2019년도 1월 1일 날 입사해서 2026년도 10월 말에 퇴사했으니까 8년이죠. 8년. 2019, 20 하다음에 6년 더 하는 거니까 8년. 8년짜리니까 밑에 보면은 8년짜리면은 5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을 3년 곱하는 거니까 600만 원. 1,100만 원. 그런 문제. 그러면은 여기서 뺀 금액에 곱하기 자 퇴직 소득 금액을 마지막에 퇴사 직전에 월평 금액으로 구하려면 근속 연수로 나누죠. 근속 연수가 몇 년? 8년. 그걸 한 달 1년 내내 받는다면 여기 11로 곱하는 거죠. 이게 바로 환산 급여가 되는 거예요. 1억 6,300에서 1,100 뺀 다음에 8분의 12. 그러니까 환산 급여가 얼마냐면 2억 2,800만 원. 그럼 이걸 가지고 환산 급여 공제. 표에다 집어넣으면은 환산 급여 공제 1억과 3억 사이에 있으니까 6,170만 원 플러스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인 1억 2,800만 원의 45% 하시면 됩니다. 환산 급여 공제가 나오고요. 환산 급여 공제 계산하니까 1억 1,930만 원. 그래서 과세표준은 여기서 그 뺀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니까 바로 과표를 구할 수가 있고요. 1억 870만 원 과표가 되는 겁니다. 산출세액은 여기에 과세표준이 1년짜리라고 했잖아요. 1년짜리 환산된 거니까 바로 여기다 기본세로 곱하고요. 8,800과 1억 5천 사이에 있으니까 기본세를 적용하면 여기가 이게 1,536만 원 플러스 8,800 초과하는 금액의 35%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구한 다음에 얘를 원상태로 이걸 반대로 원상태로 하려면 다시 얘를 12로 나눈 다음에 근속연수 8년을 곱하면 되는 거죠. 여기 다시 원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산출세액이 1,507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3번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여기 이거 다 기본세를 적용해서 한 다음에 원상태로 다시 돌리려면은 요거를 뒤집어서 하면 된다. 자, 4번 거저 을은 A법인에서 관리직 사용인으로 25년 2개월을 근무했대요. 연금보험료의 납입 월수가 근무기간과 동일하대요. 26년도 12월 30일 날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지급 규정에서 받은 퇴직금이 2억 3,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일시금으로 또 얼마를 받았다고요? 4,800. 그러면은 퇴직소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회사로부터 받은 거하고 국민연금 공적연금 일시금으로 받은 거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구하래요. 자, 이제 먼저 그러면 이제 퇴직소득 금액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다, 그죠? 그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먼저 공적연금, 국민연금 일시금 받은 거. 이게 과세 25년이면 2002년도 1월 1일 이전도 있는 건가요? 봐야 되겠죠. 지금 왜냐면은 지금 25년도 2개월이면은 2002년도 1월 1일 이전도 있는 거네. 있긴 있네. 25년도니까.
맞죠? 20 딱 2002년도 1월 1일 날 했으면은 딱 25년. 그러면 이게 약간 좀 그렇긴 하다. 왜냐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뭐 문제라면 문제라고 생각하시고요. 왜냐면 2000년도 1월 1일 이전이 몇 개월밖에 안 돼. 2개월밖에 안 돼. 그죠? 근데 거기 밑에 보니까 총 불입한 연금 보험료가 4천만 원인데 2002년도 1월 1일 이후가 3천이면은 2개월 동안 1천만 원. 약간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뭐 문제려면 문제니까. 2000년도 1월 1일 이전이 있긴 있으니까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과세 기준 금액은 어떻게 한다면 둘 중에 작은 걸로 할 거예요. 이거 기억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거. A는 뭐냐면 2000년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보험료와 개로 인한 이자. 2000년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보험료는 3천만 원이고요. 개로 인한 이자가 얼마냐? 그 보면은 과세 기준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이자가 6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 B는 전체 대가 받은 금액이 얼마인데요, 지금? 4,800만 원 받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불입한 보험료가 얼마라고요? 전체 4천만 원 냈는데 4천만 원 냈다고 안 했어요? 4천만 원인데 이웃계 3천이면 이전에 낸 게 1천만 원이니까 얼마 되는 거죠? 3,800만 원. 둘 중에 작은 거니까 과세 기준 금액은 3,600만 원 돼야 되는 거예요. 3,600만 원. 자, 그다음에 니은은 과세 제외 기여금은 2002년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보험료 3천만 원 중에서 공제가 안 된 게 과세 기준 이후에 불입분 중에서 300만 원은 공제를 받지 못했대요. 주어졌네요. 300만 원. 지급 지연했다는 말은 없으니까, 그러면은 과세 기준 금액에서 과세제 기여금을 뺀 금액 3,300만 원이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받은 거에 대한 퇴직 소득 금액이 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현실적 퇴직으로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인데 관리직이니까 그냥 일반 직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받았다고요? 2억 3,300. 받은 금액이 다 퇴직소득 금액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퇴직소득 금액은 두 개 합해가지고, 그렇죠? 두 개 합해 2억 6,600 이제 이게 계산됐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퇴직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되고, 퇴직소득 과세 표준은 환산급여 1번에서 환산급여 공제를 빼면 되죠. 환산급여는 퇴직소득 금액이 2억 6,600만 원이고요. 빼기 근손해수 공제는 25년 2개월이니까 20년 초과했으니까 4천만 원 플러스 6년이니까 6 곱하기 300 하니까 6, 38, 1,800, 5,800. 그 소리 모자가 상당하네요. 기한이 기니까. 그다음에 근손해수가 지금 아까 26년. 퇴직소득 금액을 근손해수로 나눠주게 되면 마지막 퇴사 직전에 그러니까 월 평균 급여액이 나오는 거고요. 걔를 12로 곱해가지고 그걸 1년 내내 받았다면 총 급여로 환산되는 금액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환산급여를 구했더니 환산급여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9,600이 되는 거고요. 9,600을 가지고 환산급여 공제표에다 집어넣으면 1억이 안 되니까 이제 7천만 원 초과 1억 이하잖아요. 4,520만 원 플러스 7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55%. 얼마? 2,600만 원에 55%. 이게 환산급여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산급여 공제를 계산했더니 5,9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번에서 2번을 뺐으니까, 그죠?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면 과세 표준은 3,650만 원 나오는 거고, 과세 표준 계산했으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퇴직소득 산출세 과세 표준 자체가 1년을 기준으로 만든 거니까 바로 거기다 뭘 곱하면 되고요. 그냥 기본세를 곱하면 됩니다. 1,400과 5천만 원 사이에 있으니까 84만 원 플러스 1,400 초과하는 금액이 15% 하면은 세액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세액 계산된 다음에 이걸 다시 원상태로 돌려야 되는 거니까, 원상태로 돌려면 얘를 다시 12로 나눈 다음에 그소년 수인 26년을 곱하게 되면
그러면 원상태로 돌아가가지고 산출세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산출세액이 913만 2,500원이 되는 겁니다. 9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4번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임원이 아닌 55세 을의 26년도 기속 종합소득 신고를 한 자료다. 제시된 금액은 원천 인수하기 전의 금액이다. 단 별도 언급이 없는 한 관련 자료 증빙의 제출 및 신고 납부 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됐으며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이하시오. 답안은 아랍의 숫자로 원단위까지 작성하되 원이하는 절사하시오. 자료가 쭉 나와 있고요. 자, 요구사항을 보니까 문제 5번에 요구사항은 1번은 을이 퇴직했을 때의 퇴직소득 산출세 그리고 이연 퇴직소득세 및 퇴직소득 금액에 대한 원천유세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실적 퇴직을 하게 되면 일단 퇴직소득 금액 계산해 가지고 퇴직소득세를 계산했는데 그 퇴직소득 중에 60일 내에 연금 계좌에 돈이 이제 이체가 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이체된 금액을 이연퇴직 소득이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원천유수가 이연된 금액을 이연퇴직 소득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걔를 뺀 나머지를 원천유수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 지금 구하라는 거잖아요. 산출세액에서 이연퇴직 소득세를 빼면 나머지가 원천유수액이 되는 거죠. 일단 그걸 먼저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5번에 문제 5번에 을의 퇴직 시의 퇴직소득 산출세 1번 그 중에 이연 퇴직소득세 그 다음에 원천징수세 자 산출세액을 구하려면은 자 퇴직소득 금액인데 어차피 이제 일반 임원이 아니니까 퇴직금을 얼마를 받았냐면은 1억 9,300. 근데 그 중에 퇴직한 날에 1억을 연금 계좌로 이체를 했대요. 근데 일단은 1억 9,300만 원을 가지고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을 먼저 일단 구하는 거예요. 그럼 퇴직소득 금액은 일단 1억 9,300이 나왔으니까 바로 퇴직소득 과표를 구하는 거예요. 과표는 환산급여 구한 다음에 환산급여 공제 빼면 되죠. 환산급여는 1억 9,300만 원이 퇴직소득 금액이 되는 거니까 자, 거기서 뭐 빼면 되죠? 근속연수 공제를 빼고요. 근속연수 공제는 입사를 언제 했는데요? 2012년도 6월 18일 입사해가지고 2026년도 5월 31일 날 퇴사했으니까 2003, 4, 5, 6, 7, 8, 9, 10 1, 2, 3, 4, 5, 6 그러니까 완전히 14년이 꽉 채워지지 않고요. 14년에서 며칠 부족하니까 14년을 하는 거죠. 1년 미만은 1년으로 하는 거니까 14년에서 며칠 모자라잖아요. 한 달을 살짝 며칠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몇 년으로 보는 거죠? 14년. 자, 그럼 14년짜리 이제 근속연수 공제 10년 초과 20년 이하니까 1,500만 원 플러스 250만 원에 4년 하는 거니까 또 1,000만 원 되는 거죠. 2,500만 원이 근속연수 공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곱하기 자, 요거를 근속 연수로 나눠줍니다. 14년으로 나눠준 다음에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마지막 퇴사 직전에 월 평균 급여액이 되는데 거기다 12를 곱하면 걔네들을 1년 내내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의 총 급여로 환산되는 급여. 그게 바로 환산급여가 되는 거죠. 환산급여를 구했더니 환산급여가 1억 4,400. 환산급여를 구했으면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액이 1억과 3억 사이에 있으니까 환산급여 공제는 6,170만 원 플러스 1억을 추가하는 금액에 45%라는 금액이 환산급여 공제가 된대요. 환산급여 공제 금액은 그럼 8,150만 원 되는 거라서 과세표준은 얘에서 얘뺀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6,250만 원. 그러면
자, 과표 계산했으니까 퇴소득 산출세액을 일단 계산할 수가 있고요.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6,250만 원에 이거에다 이제 바로 기본세율을 주가는 거죠.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니까 5천하고 8,800만 원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623만 원 플러스 5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24%. 그래서 세액 구한 다음에 얘를 원 상태로 돌리려면 얘를 다시 얘를 또 12로 나눈 다음에 14년을 곱하면 된다는 거죠. 이러면 이게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세액 계산해 보니까 산출세액이 얼마나 났어요? 1,078만 원. 자, 이래서 일단 산출세액이 1,078만 원. 금액 중에 이제 비율대로 해가지고 이연퇴직소득세 계산하는 거니까 그럼 이연퇴직소득세는 얼마냐? 원래 퇴직소득세가 지금 얼마인데요? 1,078만 원인데 퇴직소득이 얼마였냐면 1억 9,300만 원 중에서 얼마가 지금 들어갔다고요? 1억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 558만 5,492원 딱 안 떨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연퇴직소득세가 558만 5,492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천유세액은 여기서 뺀 나머지가 원천유세가 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유세액이 되는 겁니다. 빼면 되죠 바로. 빼니까 얼마 됩니까? 519만 4,508원의 원천유세액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연퇴직소득세를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금계좌 이제 그러면 이번에 연금계좌에서 6천만 원을 인출했을 때 연금수령 한도, 퇴직소득 원천유세액 및 연금소득 원천유세액을 다음 답안 양식에 따라서 제시해라. 다만 의뢰 퇴직 시에 퇴직소득세액을 1,061만 5천. 그게 지금 퇴직소 산출세액 자체를 얘가 아니라 얼마로 가정하라고 했냐면 1,061만 5천 원. 그러면 이제 이연퇴직소득세를 1,061만 5천 원에다가 요 비율 곱한 것만큼 이연퇴직소득세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연금 수령 한도랑 그리고 퇴직소득 원천 징수세액 그리고 연금소득 자, 그러면은 연금수령 한도부터 먼저. 자, 연금 계좌가 2016년도 2월 1일 날 연금 계좌에 가입했고요. 2026년도 11월 3일 날 연금수령 계좌를 신청했는데 그때 금액이 이연퇴직소득 1억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이방 금액이 3억 3천인데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없다는 거니까 다 공제가 됐다는 거니까 A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 여기 지금 연금 계좌에 구성의 평가에서 A가 없어요. B하고 C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죠. B가 얼마? 1억. C는 불이방 금액 3억 3천에다가 운용수익 얼마? 운용수익 2천 해가지고 그럼 평가 금액이 현재 4억 5천 내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한도를 계산하니까 연금수령 연차를 계산하려면 기산연차를 알아야 되는데 기산연차는 언제냐? 기산연차는 2013년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거니까 1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55세가 된 적이 언제고 가입은 언제냐가 중요한데 55세가 올해는 올해가 기산연차. 그러면 지금 올해 가입은 옛날에 했으니까 B가 있으면은 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산연차가 올해예요. 단기 2026년도가 기산연차. 여기 이렇게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한도는 4억 5천만 원을 10으로 나눈 다음에 120% 곱한 게 한도가 되는 거니까 연금수령 한도 금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5,400만 원. 연금수령 한도 금액은 5,4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인출 얼마를 인출했어요 지금? 6천만 원을 지금 인출했는데 연금 계좌에서 6천만 원을 지금 인출했습니다. 그죠? 의료 목적이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은 없다. 아, 이것도 문제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6천만 원을 인출한 거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별도의 말이 없더라도 당연히 연금 형태로 인출한 걸로 일단은 아니 왜냐면 6천만 원을 일시금 형태로 인출했는지 연금 형태로 인출했는지 말이 지금 없어요. 응? 아무튼 근데 왜 이걸 또 역으로 좀 보는 거냐면 여기 연금 소득의 원천 유세액을 물어봤다는 거는 그죠? 연금 수령이 있다는 거니까 연금 수령이 있다는 거는 연금의 형태로 인출해야지만 한도 내 금액은 그죠? 한도 내 금액은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연금 외 수령. 그래서 문제는 사실은 그러니까 6천만 원을 연금 형태로 인출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연금 형태로 제가 가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요거에 대한 이혼퇴직소득세 얼마인지부터 먼저 잠깐 계산해 볼게요. 왜냐면 아까 지금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1억에 대한 지금 전체 1억에 대한 이혼퇴직소득세 얼마냐? 지금 전체 퇴직소득세가 얼마라고 했냐면 전체 1억 9,300에 대한 퇴직소득세 얼마로 가정했냐면 1,061만 5천 원. 이게 1억 9,300분의 1억. 이게 이제 그 1억에 대한 이혼퇴직소득세가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가정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혼퇴직소득세가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니까 550만 원. 그래서 55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혼퇴직소득세 이렇게 가정하고요. 뒤에 해답은 그냥 이걸 가지고 한꺼번에 다 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이혼퇴직소득세 계산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비율 계산하는 어쨌든 결과는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인출했습니다. 인출 연금액도 6천만 원 인출했을 때 먼저 1단계 한도 5,400만 원까지 인출한 거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얼마? 600만 원. 그래서 총 얼마를 인출했어요 지금? 6천만 원 인출했죠. 그다음에 2단계 인출 순서. 얘는 이제 한도나 한도 초과. 얘는 인출 순서. 전부 다 뭐에서 인출한 거예요 지금 다 B네? 이거 B네 B? B. 이것도 B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무슨 소득? 연금 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그렇죠? 요거에 해당되는 이혼퇴직소득세 70% 원천인수하면 되고 얘는 그냥 이거에 해당되는 이혼퇴직소득세를 얘는 그냥 퇴직소득세를 원천인수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질문이 얘는 이걸 물어본 거고요. 퇴직소득 원천인수액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여기 그래서 따라서 여기 요 곱표 1번, 여기 곱표 2번이죠. 곱표 1번 퇴직소득 원천인수액은 그 600만 원에 해당되는 이혼퇴직소득세를 그냥 원천인수하면 되는 거니까 퇴직소득 원천인수액은 이혼퇴직소득세가 전체가 얼마니까요? 이제 550만 원 곱하기 이혼퇴직소득 얼마? 1억 중에 이게 이제 600만 원에 해당되는 이혼퇴직소득세가 되는 거죠. 계산해 보면 얼마 되는 거예요? 33만 원? 33만 원? 곱표 2번은 요게 이제 요거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인수액이죠. 그럼 요거 5,400만 원에 해당되는 이혼퇴직소득세는 550만 원 곱하기 1억 중에 5,400만 원인데 요거의 몇 퍼센트? 이거의 70%를 원천인수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면 얘는 얼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207만 9천 원. 결과는 같아서 그냥 놔뒀어요. 이렇게 퇴직소득 원천인수액은 33만 원. 밑에 있는 거는 207만 9천 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3번은 을이
임원이라고 이제 가정한 거예요. 퇴직소득 한도액을 다음에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셔. 을은 근무를 시작해서 2019년도 12월 31일까지는 매년 9천만 원,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25년도 12월 31일까지는 매년 1억 2천만 원, 26년도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는 퇴사 언제 했는데요? 5월 말에 퇴사해요. 5월 말에 1번 자료 5월 말에 까지는 5천만 원 총금액을 수령했다. 그러면 자 3번에 퇴직소득 한도액 자 임원이라고 가정하고 어차피 2012년도 1월 1일 이후만 있으니까요. 이전 없잖아요. 한도액 바로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자 한도액 계산하는데 먼저 2019년도 시점에서 소급 3년간의 연평균 총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2019년도까지는 매년 9천만 원이었죠. 그러면 2019년도까지는 연평균 총금액이 9천만 원 곱하기 몇 퍼센트? 10% 곱하기 자 여기 월수 1개월 미만에 1개월로 본다고 그랬는데 2012년도 6월 18일이니까 6월 달도 한 달로 보는 거잖아요. 6월 달도 한 달 봐야죠. 1개월 미만에 1개월로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2012년도 7개월이고요. 13, 14, 15, 16, 17, 18, 19 7년하고 7개월이잖아요. 7년 하면은 7년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84에다가 7개월 하니까 91 그래서 91개월을 12로 나누면 이렇게 연으로 환산하는 거죠. 곱하기 때 몇 배? 3배. 3배 플러스 자 여기는 자 일단 올해는 5개월이잖아요. 자 5개월 동안은 얼마였고요? 5천만 원 플러스 그 전에는 몇 년부터 2023년부터는 매년 1억 2천이니까 한 달에 1천만 원꼴이네. 그럼 이게 몇 개월이니까 지금 5개월 5월 말이니까 그쵸? 그러면은 1천만 원꼴이니까 몇 개월 하면 되는 거예요? 3년 1천만 원 곱하기 31개월 어차피 다 1천만 원이에요. 다 그러니까 자 그러네. 어차피 이거 1천만 원 매월 이것도 5개월인데 5천만 원이니까 됐죠. 아무튼 이거를 3을 나누면 이게 얼마 되면 1억 2천이 나오는 거죠. 1억 왜냐면 이제 3억 6천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3억 6천을 3을 1억 2천 1억 2천 곱하기 몇 퍼센트? 10% 곱하기 이제 2020년도부터니까 이제 월수세 계산해야죠. 이거 2020, 21, 20, 1, 2, 3, 4, 5 6년하고 5개월. 저 6년 5개월. 6년 하면은 12 72도 77개월을 12로 나누면 되죠. 그게 몇 배? 이게 한도가 되는 거죠. 보니까 이제 월수 계산을 좀 복잡하게 해놨어. 여기 딱딱 안 떨어지게. 아무튼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봐가지고 월수 계산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한도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억 5,800 3억 5,875만 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좋은 문제지. 뭐 어렵지 않잖아.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아. 다 배운 대로 하면 돼. 자 그렇게 해서 퇴직까지 갔습니다. 우리 다음 토일 일단 양도 갈 거고요. 양도 한 다음에 양도 끝나면은 1권도 갖고 오세요. 1권 양도 끝나면 그 중간연합세 계산해야 되잖아. 우리 그때 최저한세까지 했으니까 가산세는 안 할 건데 법인세 가산세는 안 할 건데 중간연합 합병 분할 그다음에 이제 상증까지 다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일단 열심히 토요일 우리 그날 봐요. 아무튼 일단 토요일 날 다음에 일단 양도부터 먼저 양도 빨리 양도도 이제 계산 위주로 해가지고 빨리 정리 쭉 해서 계산 위주로 해서 쫙 정리하고 계산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중간연합 합병 연결 그리고 상증 야 바쁘다 마지막에 아무튼 바쁜데 용서해 주세요. 아무튼 일단 토요일 날 일요일 봐요. 일단 최대한 한 대까지 안 되면 하루 정도 더 뭐 1시간 잡아서 할 수 있는데 최대한 한 대까지 다 해볼 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